네, 2023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49회 창호시민과 함께하는 시톡톡 프로그램입니다. 시와 놀자 오늘은 초대 시인은 이현성 시인과 김시탁 시인입니다. 저는 김달지 문학관 상조작가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데에서도 행사가 있다 그래도 있고 비도 좀 왔는데도 많이 와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기 23쪽, 22쪽부터 주시겠습니까? 네, 김시탁 시인 모시고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탁 시인은 1921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김영대학교 미술대 수영학과 3년을 수료하였고 2001년 문학마을 신인상으로 등단하였다. 경남 올해의 젊은 작가상, 창호식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창호문인협회 경남예술협회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가락문학회 회장이다. 시집 봄의 혈액형은 비형이다. 술 취한 바람을 보았다. 아름다운 상처, 어제에게 미안하다. 곰탕과 산문집, 길은 그리움 쪽으로 굽는다가 있다. 지금 산문집은 입구에 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김시탁 시인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치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좀 비도 내리고 또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는 가장 인간성이 좋고 또 사대부 집안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타의 모험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자, 학자 쓰는 것들과 내놓고 바람을 피워도 가정 파탄이 난다든가 또 이렇게 가산탕진한 일이 없는 믿음직스러운 분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도 계속 서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뒤는 돌아보지 마세요. 아주 많이 와주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이현성 시인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발명가십니다.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마이크 질문만 하면 척척 알아서 다 하실 것이라 믿고 그럼 저희들 이제 김시탁 시인의 시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대표 시 첫 시가 초승달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짧으니까 직접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네. 이걸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 등단하기 전에 1999년 10월달 일기장에 이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 첫 시집 제목이 밑에 좀 진하게는 아름다운 상처인데 이걸 그냥 옮겨 놓은 게 있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곰팡이 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끄집어내어 왔습니다. 햇볕을 좀 보여주려고. 시가 아니고 일기입니다. 일기. 예, 그냥 다 보셨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절대 본인한테 낭독을 시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짧으니까 시인의 모습이 가장 잘하시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말씀하신 사이 다 읽어버렸으니까 들리셨나요? 낭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이걸 그럴까요? 긴 것도 있는데. 네, 본인이 걱정을 하시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짧은데 좋더라고요. 근데 시가 저희들이 시간 안에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을 하는데 이 시간 안에 여기 있는 시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인이 원하는 시 그리고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원하는 시들을 주변해서 읽을 텐데 일단 오늘 주인공 먼저 추첨하셨으니까 읽고 싶은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어떤 걸까요? 글쎄요, 바로 뒷페이지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이 집의 제목입니다. 네. 이 집의 제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상에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성적으로는 남녀가 있고 그 나머지는 술을 마시는 사람과 못 마시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 혈액형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B형이고 하나는 B형이 아닌 피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액 혈액형은 B형 읽어보시면 다 연애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난잡하게도 좀 하려고 했는데 방금 들어온 사람들이 감시단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제 분신도 와 있고 사이도 와 있고 아들도 와 있고 오늘 좀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봄의 사발에 그 떨어지는 꽃잎을 그거 맞을 수 있는 거는 B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보면 옛날에 그 연애하다가 실패한 거, 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술적인 그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면 다 이게 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릿한 그 생산의 냄새를 풍기는 탄생, 시작,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참, 이 실제로 제가 혼자 앉아서 동동 좀 마시면서 이렇게 쓰는 글인데,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애착이 갑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네. 그래도 그 시인의 육성을 우리가 담아내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낭송을 읽으려고 계속 아까 두드려주고 하시는데 읽으셔야 돼요. 제가 원래 노는 데는 일각연을 하는데, 제가 혼자도 잘 놉니다. 고래 심줄 같은 시간도 막 바짝바짝 씹어가면서 그냥 이래 먹는데, 근데 멍석을 깔아놓으면 잘 못해요. 음주 감각이 강한데, 감호 빼고 음주만 강한데, 일단은 오늘 이세인 시인한테 제가 지금까지처럼 낭송이나 낭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걸 하라는 건 저한테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혈액형은 B형이다. 대낮부터 벚꽃 아래에 앉아 동동주를 마신다. 꽃잎 하나가 술잔 속에 떨어진다. 그냥 마셨더니 온몸에 열이 오른다. 팔뚝에도 목덜미에도 얼굴에도 나를 닮은 벚꽃이 피어난다. 꽃잎 속에는 B형의 피가 흐른다. 봄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병을 앓는구나. 시커멓게 제 몸을 태워놓고 가지를 흔들며 우는구나. 흔들릴 때마다 그녀가 생각난다.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가 주머니 속에서 싹을 틔운다. 동동주의 지한 사연들이 비틀거리고 수첩 속에 접혀있던 그녀가 걸어나와 내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벚꽃이다. 어느새 구두 속에도 흥건히 물이 고인다. 발가락이 건질거리더니 구두 밑창을 뚫고 쑥 땅바닥에 뿌리를 박는다. 싱긋이 묻고 싶은 그녀가 헛구역질을 한다. 좀 읽는 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경남원의 시 낭송 낭독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많은 앞에서 하신 거죠? 지금 저 뒤에 강진영 씨는 지금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엄살을 막 하셨거든요. 낭독도 못하는데 노래는 못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랬는데 고명희 씨보다 잘합니다. 고령했으면 거의 평생 하시는 수준이고 그래서 B형인 분이 본문학교 됐는데 이제 시를 막 올렸는데 아까 좀 전에 가족 들으셨잖아요. 예.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오니까 나한테 이상한 질문 하지 말라고. 또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 또 더 하고 싶잖아요. 괜히 그런 거. 이 시 속에서 그녀가 누구인가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거는 오늘 잠깐 와서 읽어보니까 네. 답을 이현석 시인이 내놨더라고. 네. 몇 쪽인가요? 생날이라는 생각. 네. 아, 생활이라는 생각. 꿈이 현실이 되려면 상상은 얼마나 아파야 하는가. 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절망은 또 얼마나 깊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전 늘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한 두 사람 정도가 등장하는데 네.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그 감성의 터치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연애만 잘한다는 거지. 생활은 안 되고. 예. 연애만 잘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피 얘기를 잠깐 또 하자 그러면 남자들은 이 B형 피가 우리 저 다 아는 사람들하고 연예인들도 B형 보면 뭐 송성의, 조인서의 또 강동의, 현비, 이준기, 탁재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B형들. 그런데 이제 또 여자들은 보면 이제 또 여자들도 보면 여자들의 B형의 특징이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보면 얼빵해 보여. 좀 어설퍼 보이고. 근데 억수로 귀엽들하고 실제 애교하고도 좀 차이 있어. 애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물가에 놓은 어린애 그렇고 하여튼 좀 모질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안 잡아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근데 B형의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다 B형 여자하고는 또 살기가 싫거든요. 근데 연애는 하고 싶어. 근데 이제 B형의 남자들은 뭐 예를 들면 O형이나 뭐 AB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맞다 하는데 같이 노는 거는 B형 여자도 괜찮아. 근데 B형 여자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이. 박근혜 대통령도 B형.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혼자 얘기하는 게 편해요. 네. 저도 이제 계속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김시탁 시인의 시는 보면은 그쵸, 요즘은 시가 좀 어렵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김시탁 시인의 시는 저희들이 이해도 쉽고 생동감도 있고 그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그런 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를 쓰는 것보다 네. 사실 그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뭐 생활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선보다는 곡선, 그러고 이제 선보다는 면, 해야성인 그러니까 비에 나오는 거 뭐 햇살도 칼에 잘린다는 이 그냥 유화거든요. 유화. 이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밑그림 안 그려요.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채색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시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는 이렇게 뭐 언어로 무엇을 내고 어떻게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 정서나 분위기로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를 그려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려냈을 때 독자들은 그걸 봄으로 해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 우리 이 자리에 문희숙 시인이 와 계시는데 옛날에 이 작가를 주목한다에 이 봄에 혈액형 B형이다를 해설 쓴 거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도 보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뭐 자기들 위주로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 근데 단 한 가지 그렇게 화려하고 리얼리즘, 뭐 큐비즘 이런 그 입체파 나오기 전에 그림들은 우선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화려해서 근데 그게 걸어놓고 보는 데는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금방 실증을 느낀다. 시도 금방은 이게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또 읽어보면 그렇게 그 감성의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은데 사실은 짧게 쓰고 안에 메시지도 이어주고 저울에 닮은 건수로 나가고 싶은데 짧은 거 단결 안에 그걸 집어 엮는다는 거는 뭐 순이 머리에서 삽도 찾는 것보다 사실 힘들죠. 힘든데 그게 시인의 고민 아닐까. 그리고 첫째는 뭐 읽혀줘야지 시가 일단은 읽어줘야지. 자기 혼자 그냥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 시를 써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고민할 게 많은 우리 독자들한테까지 고민해줄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시탁 시는 일단 잘 읽히라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중간에 뭐 방지턱처럼 덜컥 막히는 것도 없이 잘 읽어져서 우선 이해도 쉽게 갈 거라 생각은 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지금 봄에 시작한 비룡의 날 들었는데 여기 계신 스님들 중에서 김시탁 시인의 시 다 잘 아시니까 이 시인의 시 얘기를 듣고 한번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시가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내 아시는 분들을 오시면서 질문하지 말라고 다 짰으니까 알고 모르는 분도 그럼 질문을 받을까요?
어떤 시를 한번 하면 좋겠는지. 다들 전부 다 합류하셨어요, 짠데요? 질문하자면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에서 장문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물론 아직도 도민이라서 뭐 술 마실 일도 많아서 하는데, 거기가 시가 이제 술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술 취해서 쓴 시가 있나요? 아니면 술 깨고 쓴 시가 있나요? 이 중에서 술 깨며 쓴 시가 있는지. 근데 술이 깨있을 때가 별로 잘 없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술 깨며. 예, 조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버릇이 따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지는 않고, 우리 생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술자리든 여행이든 다니면서 늘 그냥, 한편의 시를 써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서 어떻게 받은 영감들이 저녁에 시를 쓸 수도 있고, 새벽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야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써야지 해가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시가 사실은 그냥 일상을 깔고 앉아가지고 일상 속에서 나오는 생활의 이야기예요, 저는. 생활의 어떤 기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는 더 중요하지가 않고, 문학적인 시인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효기간이, 뭐라 해야 될까.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은 더 잘 쓸 자신 없을 때 절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잘 쓸 자신은 없어도 더 못 쓰지만 하면 그때까지 끈질기게 한번 절필 안 하고 한번 버텨볼 생각인데, 그래서 시인의 유효기간은 자기가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시인이 물론 정년도 없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 기간이 그래도 내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 사유의 강이 마르기 전에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나하고 같이 작업이 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볼 때 그걸 남을 의식하면서, 독자를 의식하면서, 이 조금 배려해가 설명을 더 붙여볼까, 그런 군더기를 달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도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못 쓰기 전까지는 계속 쓰시긴 하셨으니까, 글을 자신 있고 계속 쓰실 것 같고, 그런데 시를 읽으면 집다시는 굉장히 통쾌해요. 통쾌한 그런 기분도 있고, 이렇게 시가 전개되어 가면서 따라갈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김다신 삶이나, 그리고 시글이 보면은 우리가 시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김다신의 시에는 시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하는 말투, 이게 들어오면은 뭔가 옆에서 김다신이 계속 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내 생각나는 대로 일상 그대로 써서 그런 것 같았는데, 이 일치라는 시를 보면은 이제 시집을 내고 26쪽입니다. 시집을 내고 국밥을 먹으면서 또 그 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글도 쓰셨고 하셨는데, 출간하고 시집 보내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 최근에도 또 시문에 칼럼을 쓰셨죠, 그에 대해서, 그죠? 네, 네. 비슷한, 이게 늘 이제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거 지금 한 번 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이제 동의어인데, 네. 처음에는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한 줄도 안 띄웠어요. 네. 띄워가지고 그 안에 두 개가 있으니 그 뜻이, 하나는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했는데, 저 도둑님이 채워가지고,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딸은 어차피 시집 보냈으니까 책이라도 시집이라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 시를 사실 쓰게 된 동기가, 제가 이름은 김성강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김성강 시인 저 가게에 가니까, 이 책이 이렇게 이 산더미처럼 진짜 쌓여있어요. 봉투도 안 뜯고. 그게 너무 진짜 내가 성이 나더라고. 그걸 봉투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까지는 못 보더라도, 껍데기라도 봐야 돼. 피부는 봐야 되잖아. 속살까지 봐주길 안 바라는데. 근데 그게 그냥 봉투처럼 쌓여있던 충격을 받았어, 제가 사실은.
문화 충격.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생각했는 걸 그냥 그대로 적은 건데 저는 그 시를 써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뭐 읽어보면 일기. 그날 느낀 그 기분을 그대로 일기인데 일치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도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김승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끈하게 말아먹거나 따라 먹을 수 있는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은 8,000원이다. 참고로 지금 10,000원 합니다. 7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내 시집 한 권의 가격과 일치했다. 출간 소연으로 하필이면 국밥 한 그릇 어떠냐고 마음 트는 시인에게 전화가 와서 좋다고 답을 했다. 생각이 일치했다. 그가 국밥을 먹으며 시의 맛을 아느냐고 물으니 새심줄보다 질겨서 곧 씹어도 맛을 모른다고 했다. 해진 이문과 망가진 이빨이 욱신거렸다.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으로 니미를 혀가 욕을 말아먹는데 참나무 장작불이 헐헐 타는 국밥집 가마솥에서는 시플 허옇게 욕이 끓고 있었다. 박수 나온다. 역시 욕을 하면 이제 박소리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치도 그렇고 계속 시들보면은 김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생동감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 리듬감도 있고 여기다가 조금만 울어 붙이면 노래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식당시인의 시를 쓸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낱말 단어 이런 거 안 쓰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생책이 어떤 이런 거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남이 표현한 거는 세상에 우리 이 짧은 말 속에 남이 표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내 기억이 있는 건 아무리 그게 뜻이 가까워도 배제하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느낌을 그대로 그냥 내가 조금만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뭔가 훼손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옮겨다 놓고 거기서 조금만 욕심내면 살짝만 흔들어 놔보는 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모방이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뒤에 이제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라는 거 이거 우리 어머니가 쓰셨고 뒤에 공탕도 우리 어머니가 쓰셨고 제가 쓴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를 짧든 길든 다 읽고 나서 독자들이 그냥 이렇게 시집을 이렇게 접으면 그거는 이게 시인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수강생들이 졸고 있으면 결코 그 강의는 잘하는 강의가 아니다. 시를 시인이 이렇게 써서 시집 보낼 때 그거를 받고 그걸 읽는 독자가 읽으면서 첫째는 재미를 느껴야 되고 뭐 공감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읽고 나서도 단 몇 초라도 여운이 있는 시를 쓰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못 부리지 않고 제저 부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는데 정말 강한 힘은 쇠가 아니고 그냥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그 바위를 결국 뚫어내더라.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을 맑게 이래 하는 방법은 그냥 다 쏟아부고 세물을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맑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맑지가 않아요. 밑에 찌꺼기가 뜨고 그럼 그 오염된 물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이제 물이 조금씩 흘러 넘치면서 밑바닥에 그 찌꺼기까지 싹 그냥 넘칠 때 진짜 제대로 받은 그 물이 가장 그 맑은 물이라고 보면 물을 받는 거는 자연이지 사람은 아니다. 시인도 그렇게 시를 제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느낌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큰 욕심 같은데
숙제 같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있는 그대로 떠오를 때 그때 그대로 그냥 나이. 네,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세우고 일단은 그 느낌을 제가 저장을 하죠. 네. 그럼 퇴고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안 해요. 저는 이제 거의 안 하세요? 뭐 제가 1집을 내고 그 출판사에서 3개월인가 뒤에 2집을 내자 하다 2세를 찍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을 내고 그거 읽어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그 재판을 하고 하는 게 저 느낌은 새로 찍어내는 것 같아요. 다시 시집을 하나 내는 것 같더라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5집까지를 못 했어요. 지금 3집도 2집도 그 독자들이 찾아도 못 구했었더라.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렇고 또 3집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형편이 없어. 그러고 이걸 제가 이렇게 고쳐서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막 그때 그 운명에 맡기자. 그냥 이거는 그때 이미 출가 외인으로 시집을 갔는데 다시 호출해가지고 내가 뭐 화장기를 고쳐가지고 옷을 뭐 다시 뭐 바꿔 입혀가지고 보내본들 그 본질이 어디 가느냐. 그냥 그 일단 저 손을 떠난 거는 그냥 부족하든 말든 그냥 저는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지금 칼럼 내고 하는 거는 신문사 칼럼 내고 하는 거는 주로 한 3개월에 한 번 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손을 많이 봐요. 네, 그 산문지 오늘 그게 다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발표했던 겁니다. 그거는 내가 좀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이 독자층이 다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근데 보통 산문을 손을 본다해도 시를 더 많이 보는데 또 거꾸로 시는 거의 한 번 쓰면 그대로 그냥 내시고 산문은 손을 많이 보시면 많은 또 다른 시인들은 시를 쓸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쓰고 나서 계속 고치고 퇴고를 하고 우리가 아는 정말 시를 잘 쓴다는 분들도 몇십 분 고친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김시태 선생님은 화장을 고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시인들은 화장을 고친다는 하지 않고 내가 쓴 것을 또 덜어내고 깎아내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그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정화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림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랬어요. 지금 저 경북 봉화 아주 촌놈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대마루에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 울다가 눈물이 마루에 떨어지면 그 눈물로 새도 그리고 그림을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을 그렸고 또 그 고등학교를 미술부장을 하면 전국 대회를 다 휩쓸고 다녔고 또 미대를 갔고 그런데 그림은 이래요. 그림은 뭐냐면 덧칠이 이제 자꾸 가게 되면 그림을 버리거든요. 덧칠을 이제 왜 그러냐면 부족하니까 자꾸 덧칠을 하는 거거든. 여기 손을 대고 싶고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이제 걸어놓고 뒤에서 떨어지고 저 또 손 대고 싶고 그 자꾸 덧칠 하다 보면 그림은 이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형 자수하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버릇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글 쓰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깎아내고 덜어내고 뭐 이래 하면 인물은 무조건 나아질 거예요. 아마 나아질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찬물에 그냥 맹물에 씻은 바둑알이 그냥 저는 안다고 또둑둑둑 소리 나는 거예요. 찬물에 그 뭐야 저 폭풍도 필요 없이 그냥 씻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미련은 아직은 없어요. 어떤 시인이 다 전국적으로 우리 뭐 대한민국 시인 공화국이라고 많이 하는데 다들 시를 쓰는 거나 보는 거나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하는 것도 다를 거라 생각하고 김시태 선생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나가시고 있는데 오늘 시 하다가 지금 김시태 선생님이 어떤 시에 대한 마음 중요한 거에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시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시태 선생님이 시 이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끼리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말하는 시를 또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 한번 또 읽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그 짠 분 중에서 한 분 시켜가지고 시 하나 읽어보라 하세요. 작당한 분들 중에서 한번 골라. 여기는 지금 그 경남에서는 신앙송 잘하기로 소문난 김호영 선생님 계시고, 네. 또 김호영 선생님 수제자 강신영 선생님이 계시고, 어느 분을 부탁할까요? 그런데 그래도 뭐 아무래도 수제자 목소리는 뭐 사포로 무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네. 그래도 뭐 밀가루 반죽 같은 우리 저 김호영 선생님 그게 안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김영쌤 시 어떤 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참 갑자기 어렵네요. 저분은 짧은 걸 안 하는 사람이라. 이거 그 우리 심순대 여사 한번 해보죠. 그럼 30쪽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데 이거 한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그냥 입성으로 해도 안 될까요? 네, 그냥 괜찮아요. 마이크 손을. 드립니다. 네.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 김시탁.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 초등학교 마당도 못 밟아서 글 모르지만 16에 시집와서 자식 7 낳고 한 자식 잃고 6남매 거뜬하게 키운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야. 내 나이 12살이 되도록 시집살이에 매여 남동생 2 잃고도 친정 한 번 못 가보고 주정뱅이 외삼촌 술 취해 올 때면 소나무 장작으로 두들겨패 쫓고는 불라궁이 앞에서 눈물 짓던 어머니. 행여 누가 볼 때면 덜 마른 장작 탓이라며 두들겨 맞은 동생보다 가슴에 멍이 더 든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 장날 그 흔한 자장면 한 그릇 못 사드시고 녹두콩 열무다발 푼푼이 내다 팔고 벼농사 고추농사 찌들어서 끝물 고추대궁처럼 바싹 마른 어머니. 이제는 관절염으로 2 무릎 쇠붙이 박아 걸음조차 못 내딛는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이. 병원 약국 앞에서 심순대 씨 하고 부를 때 사람들 그 이름 우습다고 이득되지만 여기 갑니다. 심순대 씨 갑니다. 나는 소리치며 약봉지 받아든다. 이제 좀 편히 사시라고 기와집 한 채 지어드렸더니 새 집에 흙 묻는다고 현관부터 맨발로 들어서는 어머니. 무릎 수술 자국이 눈에 아려 왜 맨발로 들어가느냐고 소리치면 그냥 말없이 웃는 이제는 너무 작아 어린아이 같은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 경상북도 봉하군 춘향면 서동리 202번지. 마당 넓고 잘 지은 그 집 문패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가 걸려 있다. 역시입니다, 선생님. 김구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지금 김시탁 씨는 시를 보면은 어머니가 꽤 나와요. 곰탕도 어머니 얘기고, 내 어머니 이름은 심순대도 어머니고, 뒤에 또 어머니는 제법 또 어머니인데, 어머니 얘기를 안 들어보셔서 그렇죠. 물론 옛날에 저 경남 무역에서 전쟁 갔을 때 본직이 한번 있거든요. 공사 서동면 202번지. 어머니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 B형의 우리 어머니. 피형이에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원래 이제 90입니다. 90인데 그 너무 같아요, 성향이. 그 자주 싸웁니다. 제하고 자주 싸워야 우리 엄마가 더 건강해져요.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 보시면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싸움을 하시는 걸 못 봤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그냥 콩 뽑듯이 볶아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걸 99% 100%를 그냥 다 참으시고 이래 그 한쪽 손 맞히니까 손뼉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싸움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싸움 중간에 기대는 게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대노 아버지 보고 어째 이혼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이제 중간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 이제 그건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한 해에 35cm씩 정확하게 허리가 굽기 시작하더라고. 푹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뭐라 해야 될까 풀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 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맞이고 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놈이 가장 그 아버지 성향처럼 이렇게 연해.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데 다 해줘. 여기 있는 물건을 이리 옮기라고 난 그냥 그거 놓고 쓰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야는 말없이 자꾸 꼭 갖다 놓는 거야. 그 간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3시간이면 갑니다, 집에. 근데 그전에는 5시간씩 걸렸어요, 집에 가요. 근데도 이 공탕에 나오듯이, 그걸 돼서라도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도록 만드는 거는 거의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어. 그래가 자식은 이제 부르는 방법이 아주 그 진영적이에요. 근데 그게, 또 가면 이러신다. 그 먼 길을 차를 빨리 오는데, 이렇게 먼 길을 오는데 이러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이 그냥 뭐 곰탕 가지고 가는 거, 옥수수를 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아니면 처음에 제비똥이 동네는 한 대도 안 사는데, 우리 집에 전부 다 모여, 제비똥을 싸니, 이 제비를 뭐 좀 해봐라. 제가 먼저 좀 제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서 그냥 제비똥 있는데 비닐막 치고 뭐 똥 닦고, 그러고 와요. 그럼 또 올라오면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잔디밭에 그냥 뭐 잔디가 커가지고 막 발모가지를 덮는데 이거 좀 어디 깎아야 되는데. 그럼 또 예초리 들고 내려가 또 깎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고양이가 집에 와가지고 저지를 다 한다고. 콩도 뽑고 뭐 이런 거 고양이한테 못 살겠다고 내가 막 도저히 못 살겠대요. 이 고양이를 좀 어째 해보라고. 고양이를 또 제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동네에 있는 짐승 잡는 털이 있더라고. 거기 이제 그래, 미끼를 열어놓으면 고등어 대가리 같은 거 딱 넣어 고양이가 와가지고 탁 물만 뒤에다가 물착딱 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집에 있는 4마리인가 5마리를 고양이는 2km만 떨어져가지고 갖다 버리면 못 찾아오거든요. 개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고양이가 좀 귀찮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언제든지 제가 2km 밖으로 갖다 버릴 테니까. 그래, 그 고양이를 4마리인가 5마리를 그거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2km 중학교 그 뒤에. 근데 아주 멀리 이제 갖다 버리면 얘들이 생존이 불안하니까 민가가 있는데, 그래서 민가에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좀 떨어진대. 한 500m 정도 떨어진대. 그거 이제 갖다 다 버렸거든. 그래도 저들끼리 또 상공하라고 멀리 안 버리고, 버린데 또 갖다 버리고. 왜냐면 자기들끼리 아마 잘 살 거예요. 그죠? 그래, 다 버렸는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또 고양이 한 마리 또 도저히 심심해 안 되겠대. 고양이 한 마리를 좀 구해달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들어주는데, 어떨 때는 조금 신경질이 짜증이 나지만, 저게 건강하신 모습이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거꾸로 제가 무슨 핑계를 대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오겠노. 그래서 고양이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정신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뒤에도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눈물이다, 그냥 눈물. 나이가 이래 들면 시골 농로를 한 40km만 30km 정도 속도로 이제 달리다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바람을 만져보면
이 손에와 만져지는 그 바람의 감촉이 그게 어머니였던 내가 어릴 때 어머니 품일까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싸워 계속. 그 이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 마누라 아이고 혼자 내려오지 마라 그래. 집사람하고 가면 싸움이 잘 안 나요. 중간에 많이 막으니까. 근데 내하고 가면 싸우고 똑같아. 성격이 너무 똑같아.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게 뭐냐면 그런 내가 뒤에 이제 이렇게 외도를 한 거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 외손촌들이 요절의 나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먼저 하셔요. 우리 어머니도 술을 먼저 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외탁을 했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고. 외가는 그냥 막 술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삼촌이 아까 여기 나오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했잖아요. 일기. 그러니까 술이 제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양자로 가는데 우리 할머니가 애를 하나도 못 낳았죠. 예를 들면. 근데 할머니가 실살이 아주 호되게 시켰는 모양이라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들이 귀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딸 놓고 그다음 둘째 딸 놓고 셋째 딸 놓고 죽은 딸까지 넷째 딸 놓고 딸만 나오는데 이제 셋쯤 나왔을 때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쩌다 이제 나온 게 이제 내가 나온 거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셋째 딸 놓을 때 미역을 먹으려고 빨아놨는데 그것도 뭐 마당에 집어 던졌다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자식을 남동생을 둘이 잃고도 못 갔으니까 왜 갔지.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또 할머니 흉하면 그와 또 내하고 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그런 애정의 어떤 그게 있다 보니까 돌아서서 또 그렇게 하고 오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길은 그리움 쪽으로 굽는다는 얘기도 그것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집에 이제 오면 언제든지 갔다 오면 이렇게 안 들어가셔. 이 차가 없을 때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또 계시고 그 이제 자꾸 뒤를 돌아오다 보니까 길이 굽더라고. 그 굽는다는 거는 그 결국 그리움은 굽는 거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끼리 눈물 겪게 닿기 위해서 숙이는 거라. 그래서 닿는 거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눈물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 들 거예요. 사람을 내시는 게 고맙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구하라서 아무도 안 계셔서 뭐 길이 굽어질도 없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가족이 다 오셔서 가족이 다 오셔가지고 이른 다니면 지금 이제 뭐 부인께서도 오셨고 아들도 맞죠? 네. 아들 그다음에 딸 저는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딸은 제 딸이고 네. 아들은 저 엄마 아들입니다. 시인의 아들한테 시를 하나 이거 달라는 건 아니면 부인의 딸한테 제가 아니지. 그걸 얘기했다니까. 시인의 딸, 부인의 아들. 부인의 아들 누구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게 아니면 아니니까 가족이 아버지의 시를 한 인자시 읽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아들 시기면 저도 집에 안 오는데 아니 그 아들 딸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 1년 있어도 안 오는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읽는 걸로 할게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 읽는 걸로. 가위바위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시키면 분명히 안 할 거거든요. 빨리 해보셨어. 다른 애를 또 1분 들어간다니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읽게. 진 사람이 해야 돼. 누가 졌어요? 딸이 졌어요. 딸이 졌어요. 그럼 딸 아버지 시 뭘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아버지 시를 내가 뭘 하나 읽어볼까 한번 찾아보고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해야지 뭐 지금 그런 한작시인데 34쪽입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 줄게. 마이크 주세요.
스피릿 전문가지만 내 마이크 앞에 내려줄게요.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보내줘도 읽지 않는답니다. 아무 책이나 받는 것도 귀찮다는 것이지요. 겉만 보고 뜯지도 않고 봉투째 쌓아두기도 한다네요. 그렇게 쌓인 책은 야식 먹을 때, 라면 받침대나 바퀴벌레 잡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장롱 모서리에 끼어 평생을 썩기도 한답니다. 작가는 가슴으로 키운 자식 하나 채비 들여보냈으니 잘 살아주길 바랄 텐데 무슨 비참한 운명이란 말입니까? 냄비 받침대 밑에서 얼마나 뜨거울까요? 바퀴벌레를 놓친 바닥에 맞는 정수리와 뺨은 또 얼마나 아프고 안방 장롱 모서리에 끼어 질식사한들 누가 알기나 할까요? 요즘은 둘째만 낳아도 큰돈 준다는데 네 번째 나온 시집 겉봉투를 풀칠하다 말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아무데나 시집 보내면 골병이 들겠구나. 차마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내 새끼를 사지로 보냅니까? 혼자 살아라. 먼지 마시며 구석에 있더라도 아비 곁이니 그래도 여기선 아비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잠 좀 잔다 하여 생이 통째로 거덜나겠습니까? 좀 편히 쉬거라 내 피부치 소중한 새끼야.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고개 빳빳이 들거라. 봉투에 풀질하다 말고 새끼 얼굴 한 번 더 만져봅니다. 그건 누굴 닮았는지 까슬까슬한 게 좋기만 하네요. 이제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좀 따님 보세요. 따님한테 따님 돈 하는 봐서 우리는 안면에 있는데 아버지가 시집 간다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요? 네. 안 보내게 됐어요? 시집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보낸다고? 결국 책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보내기 싫어했는데 보낼 때 마음이 되게 아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다 돼가서 정말 또 시인한테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시 잘 읽으시는데요? 네, 잘 읽고. 읽을 때 뭐, 난리 쳤다는 것도 표가 났고요. 자, 그러면 시를 이렇게 쓸 때,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림을 전공하셨잖아요. 어쩌다가 시로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 계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잠깐 얘기할 성질이 못 되는 게 왜 그러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큰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은 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환경이 이제 그런 저한테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설을 썼죠. 소설을 이제 잡문이라고 해야 될까. 소설을 썼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시를 처음 써봤어요. 그런데 저 시에는 소설적인 것은 그 분위기도 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옛날에 그 욕망이라는 게 그게 비료 주지 않고 퇴비를 안 줘도 너무 잘 자라더라고. 척박한 환경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내성도 강하고 눌리면 눌릴수록 또 쳐들어오고 처음에는 감정이 두리둥실한 것 같아서 그냥 궁뎅이만 툭툭 두드리는데 그게 자꾸 말기되고 그래서 그 최근에 또 뭐 그림을 뭐 미술 대전도 내고 뭐 이래 했는데 그냥 여기서 접자 온전하게 한 개도 못 하고 그냥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가 다 돼가는 기간을 한 개라도 그 껍데기만 만질 게 아니고 막 속살 정도까지도 다 만져보고 끝내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막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 그게 사실은. 그게 너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 미술대전 상도 받으시는데 자꾸 그림은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 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그때 그 당시 제가 활동할 때는 뭐 최고상도 받았고 비싸게도 팔아봤고 뭐 있는데 그런 건 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작가 뭐 문단도 등단하듯이 하단도 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저는 자격이 있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어숙장이나 뭐 이제 그냥 글을 쓰다가 이 문학이란 나무에 목매 달고 죽고 싶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선택은 시다. 그림보다는.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걷는 방도 보면서 내가 이 방에 사는 거죠. 저도 긴 시간 지금 김신탁 시인의 시집이 됐는데 짧게는 1분 정도 질문을 하나 받아볼게요. 질문하고 싶은 분? 김신탁 시인한테. 혹시 관장님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네, 안 하셨어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친이 호미심 순대 일사님이죠. 우리 90아흔이고 그죠. 이 시를 멋있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글 모를 수 근데 우리 동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촌이라 가지고 제가 시집을 들고 가가지고 제가 쓴 시집이라고 동네 사람들 주면 이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죽은 뒤에 우리 동네가 시비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그 세우면 그거 뽑아가지고 담쌌습니다. 특히 납작한 돌 세우지 마세요. 그거 바로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고 시인이 뭔지도 모르고 시시한 인간은 아는 것더라고. 그런 거 몰라요. 그만큼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봉화에 있으면서 안동으로 가고 대학을 대구로 갔는데 제 동기들이 쉽게 말하면 불알 친구들이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서 얘를 학교를 보내면 집을 떠나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농사를 짓게 하려면 봉무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동네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냥 뭐 출세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미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또 할 말 많아지는데 제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제가 마무리 삼아 네. 한 말씀만 하고 좀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느낀 거지만 김신탁 시인의 시는 한마디 말하면 정직하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쌤들 28쪽에 술 취한 바람을 보았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적이에요. 그야말로 시가. 그러니까 시적 대상 동시에 시적 주체가 술 취한 바람. 그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고 이거 갖다가 서경화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맨 마지막 면을 딱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은 말씀하시는 시적 발화 그 다음에 시적 진술도 구체적인 어떤 정황 제시를 통해 갖고 시적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물 그 자체의 직관 이걸 갖고 시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정직하게 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정직하게 쓰시는데 좀 더 비약적으로 좀 쓰시란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걸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쓰시는 시인입니다. 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답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한번 바로 한번 앞으로 좀 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좀 하는 그런 거는 안 표현을 될까요? 하자면 과장을 고치는 거죠. 화제가 제가 달라요. 우리 아니, 근데 본인 표현이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작은 충격이 오는 게 저는 엄청 비약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정직하라고 저는 이제 적당히 좀 이제 비약적으로 살아도 저는 정직한 사람 같아서 기분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 성격이 또 B형이 나오는데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이 스타일은 일을 하는 거나 모든 게 벽박에 그려놓은 그림도 0.5mm만 조금 삐뚤어도 저는 그게 보여요. 제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냥 눈이 자락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똑바로 걸어야 되고, 이제 농장에 가지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풀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뽑아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저 질서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흔드는데 제가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시가 정직하다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시를 어떤 면에서는 그 맞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제가 살아온 게 이렇게 갈짓자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제 비형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평생을 참 후한의 그 바다를 헤엄치는 저분이 계시지만은 살아오면서 제가 갈짓자를 걸어왔어. 그게 장애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슬을 내가 다 털어줘야지 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딱 펜을 잡으면 한 글을 쓰든 뭐 두 자를 쓰든 이 펜을 잡으면 여기서는 내가 갈짓자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후세에 남을 역사고 기록이기 때문에 자아가 사는 거는 이게 사놓고 역시 여기도 보면 막 이렇게 흩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한자를 쓰더라도 여기 하얀 지면에 요거는 더 읽을 수 없다. 앞으로 원근이도 시커먼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대답을 하셨고요. 우리 앉아서 긴 시간 함께한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김시탁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